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민심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KTX를 이용해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거치지 않고 광주에서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0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신청 목록 가운데 피고인 측에서 얼마나 증거 채택에 동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배편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정부 교육정책의 보수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민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서울과 광주 등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지난주 상견례를 갖고 직선 2기에 공동으로 이행할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당선은 비단 저희들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교육 서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은 정부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 내정한 김명수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해왔습니다. 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지목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교육단체들과 한국사연구회를 비롯한 역사학회는 박근혜 정부가 새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김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로 내정된 것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부와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선 것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건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경기를 없애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 속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모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광주와 강원 등의 진보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전교조 측 변호사를 통해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밖에 교사 2만 7천여 명과 학부모 4,400여 명이 보내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광주 기독교회답회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MCA와 YWCA 등 광주 기독교회답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일제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문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사과를 요구해온 것이 부끄럽다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첫 재판에서 미처 못한 피고인 4명의 혐의 인정 여부 진술과 검찰 증거 신청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 진술, 변호인 측 증거 신청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1,900여 종 4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신청 목록을 제출해 피고인 측에서 얼마나 증거 채택에 동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계획을 정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나서 세월호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리는 청해진 해운 소속 오하마나호를 이달 말쯤 현장 검증할 예정입니다.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 배편이 절반으로 줄면서 거문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객선의 증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거문도에 가려는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에 하나둘 탑승합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운항하는 줄리아 아쿠아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오가고호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단독으로 여수 거문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통 여름 성수기에는 2대의 여객선이 하루 왕복 4차례 여수와 거문도를 오갔지만 지금은 하루 2차례 운항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제한돼 있어 육지에 나왔다가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도서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서민들 표가 없어요. 이 배 한 척으로 모든 짐 운반하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다 해야 되잖아. 그게 되겠습니까? 거문도가 얼마나 큰 섬인데.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 항로에 새 여객선이 취항하려면 최근 3년간 항로 평균 운송 수익률이 25%를 넘어야 하는데 여수는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새 여객선이 줄리아 아쿠아호보다 총 톤수와 최대 속력이 10% 이상 크거나 빨라야 하고 선령도 10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여객선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편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저희들이 조달받지 못하면 생계에 바로 지장이 오죠. 거문도에서 생산된 게 고기라든가 쑥. 본격적인 여름 대목을 앞둔 거문도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만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전남 지역이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에다 야권의 유력 주자들의 대리전이 예상되고 있고 또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방식까지 맞물려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판이 커진 곳은 순천 곡성 선거구입니다. 우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곡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범야권의 입지자들도 여러 명입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이나 노광규 전 순천시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대여섯 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이 여야 대결 양상이라면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야권 유력 주자의 대리전이 예상됩니다.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 10여 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등 유력 주자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니까 아예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 다 있는 거죠. 여야의 대결, 그리고 야권 개파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방식까지 맞물려 광주 전남 4곳의 재보선 선거구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면서도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경선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처럼 후폭풍을 무릅쓰고 살아도 전략공천을 강행할지 광주 전남 재보선은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광전남 국회의원들이 공천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오늘 광전남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천심사위 구성과 함께 730 재보선 공천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어제까지 공천심사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새정치계와 구민주계 등의 인적 구성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천심사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김현관 전 전남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석형 전 한평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KTX를 이용해 광주에서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되면서 운행을 시작하는 이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시간 55분이,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는 내년에는 2시간 33분이 걸립니다. 광주 인천국제공항 간 호남선 KTX는 하루 4차례 운행되며 KTX 운행 시간표는 항공기 이착륙 빈도 등을 고려해 편성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전입한 입주민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지난 2월 말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110일 만인 지난 13일 1,000번째 전입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는 현재 빗가람동의 인구가 370여 세대 1,000명으로 이 가운데 61.7%가 관외 전입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인 고등학교 주변 건물 지하에서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던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구슬치기, 이른바 빠찡코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 중이던 35살 김모 씨를 적발해 현금 30여만 원과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정화구역 주변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수를 내도 이 점수를 지키지 못하는 기아 타이거즈 불펜진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장 최영필 선수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불혹의 황금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보도합니다. 3연패냐 1승이라도 챙기느냐. 롯데와 3연전 마지막 날 김병현의 호투로 7대3으로 앞서는 6회 말 최영필이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올 들어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은 6점 이상. 지난 1982년 산미가 기록한 역대 최저 자책점과 비슷합니다. 기록대로라면 또 한 번 마운드가 무너져야 하지만 최영필이 뿌리는 공 하나하나에 롯데 타선이 흔들립니다. 최영필은 지난 1일 NC전을 시작으로 모두 7경기에 출전했는데 11이닝 동안 2실점, 방어율 0.82, 2승 3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화전에서는 2이닝 동안 공 20개로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컨디션도 괜찮은 상태고 또 게임에 나가서 제구가 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잘 되고 있어서 결과가 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아주 다행인 것 같고. 아슬아슬한 승부의 순간순간 공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하여 던지는 노장의 투혼을 바라보는 것도 야구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어제 저녁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의료인 지원단이 주최한 어제 음악회에서 광주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빛고울 페스티벌 앙상블은 기악과 성악을 재능 기부로 연주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해안 지역은 낮까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은 최고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은 빗방울만 산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늦은 오후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20도, 담양 21도, 구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지역이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하루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낮 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31도까지 올라서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고요. 금요일도 29도 정도로 평년보다 조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